자, 여기 보세요. 조금만 더 보충 설명 드리고 교재 봅시다. 여기 손해배상 책임 있죠. 여기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여기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가 배상 청구할 때는 직접 고의과실이 있는 고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무과실 책임이 있는 개업 공용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어느 일방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책임이 있으니까 쌍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청구할 수도 있대. 고용인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있고 고용인 지가 배상했다면 손님이 보호되었죠. 그걸로 끝이죠.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거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입은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했다. 그러면 손님은 보호되었죠. 그러면 본다는 규정은 고용인 보호 취지입니까? 거래 당사자 보호 취지입니까? 거래 당사자 보호 취지다는 말은 고용인 네가 배상해야 할 돈을 간주 규정에 따라서 내가 먼저 배상했다는 의미죠. 배상한 만큼 토해내라 할 수 있나 없나요?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본다고 하여 고용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으면 이 경우에 대비해서 업무 기수전에 해놓은 게 뭐예요? 보증 설정이 되어 있는 보증기간이 있죠. 보증기간에 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보증기간이 배상했다 나면 네가 배상해야 할 돈을 내가 대신 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증기간은 보증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직접 구상권 없어요. 구상권이라면 권리 행사한다 그 말이니까 민법에서 기초 권리 의무 관계 있어야 권리 행사하고 의무 부담할 거 아니야. 보증기간은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용계약한 고용인에게 각각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책 봅시다. 이제. 요것만. 자, 그래서 1번에 손해배상 책임 있죠. 땡땡 간주 규정 적으시고, 간주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간주 규정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적으셔야 돼. 이미 적으신 분 계시죠? 고용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나눠서 고용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누구이므로 고용인이기 때문에 둘 다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고용인에게는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간주가 되죠. 어떤 책임? 무과실 책임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이 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1번에 무과실 책임 있죠. 첫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어떤 행위, 업무상 과로 행위 있는 쭉 밑줄 그 다음에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뭐 본다 동그라미 추정 X입니다. 추정된다면 안 돼. 추정은 입증 책임 묻죠. 반대 증거가 제시가 가능한 추정인데 본다는 반대 증거 제시가 허용되지 않죠. 민법에서 비우시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를 했다. 고의과실로 손해가했다. 그러면 고용인 당연히 책임이 있고 누구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어떤 책임? 무과실 책임 밑줄. 무과실 책임을 풀어놓은 게 그러므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에 줄 자신에게 고용인의 선임 및 감독의 과실이 없음을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에게 무과실임을 항변할 수 있다 없다? 딴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무과실이다 책임이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과실이어도 책임이 있다 항변할 수 없다. 이번에 업무상 행위 범위 있죠. 둘째 줄 업무상 행위는 밑줄 하시고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 밑줄.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를 줄이면 뭘 합니까? 중개 업무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대부분의 업무상 행위, 중개 업무를 말하는데 판례는 업무상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나왔죠. 뿐만 아니라
셋째 줄 뒤에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포함된다. 그죠? 여기 업무상 행위는 대부분의 중개 업무일 것인데 판례는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도 업무상 행위이다.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도 업무상 행위에 포함된다. 그죠? 이 말은 뭐인가? 밑에 바로 중개보조원이 그 다음 밑줄 의뢰인이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경우 있죠. 중개 의뢰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사람이다. 계약금은 중개 업무와 관계된 돈이죠. 간혹은 대부분은 부동산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이 매도인 통장을 받고 바로 돈을 입금시키고 잔금 칠 때 법무사부로서 등기하고 마무리하는 보통인데 증거를 남기려고 부동산 중개한 부동산 개업공인사에게 매수인이 부탁을 해요. 제가 소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전달 좀 해달라고 증거 남기려고. 그래서 약정에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금 맡기러 왔다고 중개 의뢰인이 소장이 부재중이었고 보존이 실장이 받았다고 받아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횡령했죠. 만약에 보존이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것이 업무상 행위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업무상 행위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간주가 된다 양벌 규정이 있을 수가 없고 횡령한 야만 책임진다 그 말 아니야? 업무상 행위 아니면 그럼 야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 손님이 보고 안 되니까 업무상 행위는 딱 중개 업무만 의미한다면 안 되고 관련된 행위도 포함되니까 중개보조원이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해도 관련된 행위에 포함되니까 업무상 행위이다. 그래야 간주가 되어서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업공인 중에서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 셋째 줄 뒤에 그러므로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에 대하여 동시 같은 말 쌍방에게 같은 말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선택적 그 말은 일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했다 밑줄 누가 책임질 돈을 고용인이 책임질 돈을 개업공인에서 배상했다면 배상한 만큼 고용인에게 구상군행사를 할 수 있다. 어렵습니까 지금? 어려운 건 아니죠. 조금 익숙치 않을 뿐이에요. 그나마 선생이라고 설명드릴 게 이런 것밖에 돼 있습니까? 앞에 뭐 등수야 보자 뭐 사무소 명칭 8달 그거는 아무나 가르치잖아요. 아무나 가르치는 거 보고 시험 끝나고 어떤 사람이 저 중개사법 선생님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해라 해봐라. 내 자료 다 줄게 해봐라. 자료를 줘요.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왜 요것만 하면 될 것 같거든. 지금 민법도 좀 알아야 되죠. 조금씩 공부해야 되잖아요. 개론 수업 준비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야. 전공한 사람이 경제학 같은 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은 그래요. 민법 수업은 아무나 못하고 뭐 다 아무나 못하죠. 다 당연히 못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 밑에 넘겨보시고 판례가 1번 판례 있죠. 1번 판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 본다고 하여 고용인의 책임이 없어진다. 그 판례입니다.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동그라미 본다는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 네 행위를 보니까 니도 같이 책임져라. 개업공인중개사 니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조원이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입힌 경우 보존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직접 사고친 보조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보조원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밑에 행정책임 땡땡 간주 규정. 행정책임은 취소 정지를 말합니다. 그건 첫째 줄에서 둘째 줄 간주됨으로까지는 됐죠. 때문에 둘째 줄 고용인의 행위가 밑줄 등록 취소 사유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누가 한 것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의무 중지할 수 있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중지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 양벌 규정이 있죠. 땡땡 징역형 또는 벌금형 징역형 또는 벌금형 괄호 형벌 괄호 닫으시고 형벌인 징역형 또는 벌금형 위반 행위의 경우에만 적용. 어떤 규정이? 양벌 규정이. 첫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업무를 하다가 밑줄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한 때만 어떤 규정? 양벌 규정. 그럼 그 행위자 밑에 고용인이죠. 행위자는 어떤 벌? 징역 또는 벌금형 받죠? 외에 쭉 밑줄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뭐만? 벌금형을 과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행위자가 아니죠? 뭐는 없고 징역형 없다. 그게 양벌균인데 양벌은 예외가 있죠. 다만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 누구의?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밑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줄이면 무과실인 경우 그러하지 않다. 원칙이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러하지 않다.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첫째 줄에 고용인은 직접 위반 행위자니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는 없고 징역형 없고 벌금형만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러나 고용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여도 개업 공인중개사도 과실이 있으면 벌금형을 주겠다고 했지 동일한 금액의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한 개 끊으시고 두 번째 밑에서 둘째 줄 끝에 물론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핵심 단어는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은 이 법을 위반한 자가 아니죠. 결격이 아니 있다. 지문이 두 개요. 됐죠? 밑에 문제 봅시다. 고용인 밑줄 옳은 것 동그라미. 중개 보존을 고용했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해열제죠. 10일은 종료된 때 해고신고가 10일. 소속 공인중개사의 모든 행위 본다. 업무상 행위만. 3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 자격증 4번 제출해라. 고용신고서에 자격증 발급 시도하고 자격증 번호가 들어가니까 누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등록관청의 확인사항이지 자격증 4번 제출 사항은 아니고 고용인에 대한 고용신고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답 4번. 종료신고는 안 됩니다. 소속에 대한 고용신고 시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맞죠? 인장 등록해야 한다. 언제? 업무 개시 전. 그럼 앞에 고용신고 시에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나누셔야 돼. 고용신고 시에 해야 한다면 안 되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밑줄 업무 개시 전. 고용신고 시 밑줄 등록할 수 있다. 나누시라고. 인장 등록 있죠. 타이틀에 넘기시면 인장 동그라미. 중개업무와 관계 있나 없나요? 뭐 중개업무가 별겁니까?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 쓰고 도장 찍고 돈 받는 게 중개업무인데 뭐. 그럼 도장을 어디 찍어요? 벽에 막 찍고 다니는 거야. 벽에. 계약서 설명서에 찍을 도장이니까 인장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계속 뭐 틀리고 고치고 틀리고 고치고 하시면 되지. 민법은 자기 상식하고 다른 게 있죠.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합격이요. 나쁜 놈이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상식이 잘못됐구나. 법은 이렇구나. 고칠 줄 아셔야 돼. 그래야 두 문제 더 맞추신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있잖아요. 법하고 버텨가지고 시험 당일까지 두 문제 틀리니까 아 결국 틀리게 나왔다 이가 이렇게 한대. 그건 잘못된 거지. 고치시라고. 나머지가 뭐 법 상식하고 뭐
뭐 다르고 말 것도 없고 아는 게 잘 없으니까 공법 같은 거 뭐 처음 배우는데 뭐 그죠? 뭐 각종 계획이 있고 뭐 온천지 계획이고 지역 구역이고 막 그러죠. 인장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땡땡. 계공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으니까 모두 제재가 뭐? 업무 정지 대상. 소공은 자격 정지 대상. 인장은 간단한 내용인데 꼭 맞추셔야 돼. 뭐 다른 것도 맞추셔야 되지만. 서명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에 대해서 법에서 3가지 의무가 있어요. 인장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등록을 하란 말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에 날인할 때는 다른 거 찍지 말고 등록된 인장만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된 인장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장은 바꿀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죠. 변경해서 다른 인장을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할 도장은 등록된 것만 찍어야 되니까 변경을 할 수 있고 변경했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며칠? 똥칠, 변칠. 여기 3가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아예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소속의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그래서 밑에 인장 등록 의무자 및 시기 있죠. 2사람 밑줄.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밑줄 등록하여야 한다. 그죠? 괄호에 전자문서에 한 등록 포함 제외. 포함이죠. 인장의 등록이나 좀 이따 보시는 변경 등록은 직접 방문해서 등록해도 되고 전자문서 등록 가능하다. 그 말은 좀 이따 서식에 도장 찍어서 스캔 떠가지고 제출해도 된다고. 전자문서 등록 포함입니다. 셋째 줄 다만 예외로 앞에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미리 언제 할 수도 있다.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소속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고용신고 시에 함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 할 수 있다. 그걸 구분하시고. 핵심은 양가로 2번이겠죠. 인장 등록 의무자는 개공하고 소공밖에 없죠. 누구는 빠졌다. 중개보조는 찍을 일이 없다. 손님 태우고 왔다 갔다 하고 장부 정리하는데 뭐.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는데 그러면 등록할 인장은 어떤 인장을 등록할 것인가 그거 구분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 몇 사람? 개인. 법인이 아닌 자 하게 되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사람? 2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이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인장 등록 의무자니까 1번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이퀄 법인이 아닌 자 적으시면 되지. 법인이 아닌 자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2사람하고 소속까지 합쳐서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법인이면 주대인 사무소하고 분사무소가 있겠죠. 여기에 등록할 도장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 첫째 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에 따른 밑줄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밑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괄호 성명이 나타난 인장.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크기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 인장이어야 한다. 그죠? 법인이 아닌 자는 자기 성명이 있는 도장이면 된다고. 크기는 맞춰라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 그러면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할 도장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자기 성명이 있으면 되고 크기만 제한이 있다. 그죠? 그래서 끝에 여백에다가 법인이 아닌 자는 자기 성명이 있는 도장이면 되죠. 집에 도장이 5개 있다. 그 중에 아무거나 한 개 등록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거나 등록해야 된다. 그 말은 법인이 아닌 자는 도장에 제한이 없다. 그럼 도장에 제한을 두면 틀리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소속이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은 줄이면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은 인감도장이다. 그 말 아니야.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감도장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감도장도 자기 성명이 있죠. 등록하는 것은 지 마음인데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해서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감도장을 반드시 등록하는 것이 아니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감도장을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시험은 법인인 개업공인에서 두 사람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네. 일부 기업에 주된 사무소 있죠. 법인은 등기한 사람이다. 개인에게 인감도장을 표현할 때 인감증명법이면 법인은 등기하는 사람이죠. 상업등기규칙이라고 나와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인장? 법인 동그라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법인 이름이 만약에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라고 설립했어요. 부동산 중개 5자 들어갔죠? 중개 주식회사 명칭은 적법하죠. 요 회사에서 사용할 도장은 주식회사 할 때 본점 두고 등기하죠. 등기할 때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법인 자체 인감을 등록하라 그 말입니다.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다 하는 말은 법인은 법인 인감을 꼭 등록하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는? 주사무소에서는. 여기는 법인의 인장을 인감을 꼭 등록해야 되니까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인 경우에는 인감을 꼭 등록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해도 관계없다고. 좀 이따 나와요. 여기는 대표자 하면 안 돼요.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법인 자체 인감을 등록해야지 대표자의 인장하면 안 된다고. 일은 누가 하는데? 중개 업무는 대표자 사원임은 하겠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면 대표자 개인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법인 인감을 찍으라고. 법인 인감 몇 개? 한 개죠. 개인은 인감이 몇 개? 동사무소에 신고 등록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인은 100개 둘 수 있다. 있죠. 주대인 사무소 시공급 빼고. 여기도 법인 가게 아니야? 법인 가게에서 분사무소도 상업등기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같이 제한해버리면 도장 한 개 가지고 왔다 갔다 쓰라 그 말 아니야. 불편하겠죠. 결론은 주대인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인장만 해야 되고 다른 인장은 허용이 안 돼. 근데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 가게에서 법인의 인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불편하니까 한 개 더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분사무소. 그래서 거기 넘기시면 분사무소. 분사무소 니은 밑줄 하시고 옆에 여백 있죠. 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분사무소에 사용한 인장은 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그러면 책임자 모양 빠지잖아요. 인장 등록 의무가 없으면 그러면 계약서에 저 인주인수에 해가지고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도장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모양 빠지지. 책임자도 도장은 찍어야 된다고. 찍을 때 미연의 옆에 여백 있죠. 좀 이따 나오는데 밑에 적지 마시고 손가락 아프다. 박스 밑에 양가로 3번 있죠. 인장 등록 장소 있죠. 첫째 줄 때 이 경우 법인의 어디?
분사무소 밑줄.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어디 가서?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 이제 위에 올라가 보세요. 니은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밑줄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까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법인 인장이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법인 인장 아니죠. 회사 다니시는 분은 본사에 법인 인감이 있고 지사에 편하게 쓰라고 사용 인감을 한 개 더 만들어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기 답이야.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석할 때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말 아니에요.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한 개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법인의 인장을 선택하든지 대표자 폰 두 개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 선택했다면 반드시 어디 가서 등록하라고.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그러면 결론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한 개로 제한한다. 그죠? 반드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여기는 반드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틀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해서 틀려요. 한 개로 해야 한다 하면 틀린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넷째 줄에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을 뿐이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맨 밑에 양가로 4번 인장의 변경 등록 변경한 때 변경한 날부터 며칠? 7일. 변경 등록도 해야죠. 변경 등록도 괄호에 전자문서 등록 포함이다. 다 가능해요. 5번에 인장의 등록 방법 있죠. 2번 법인 동그라미 법인은 인장의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뒤에 밑줄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말은 어디만 쓴다? 법인 구체적으로 주사무소인 때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3번의 인장의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뭐가 가능하다고요? 전자문서 가능하고. 옆에 페이지 등록인장을 사용하는 소면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있겠죠?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거고. 밑에 제재가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등록 안 했네. 등록된 인장 사용하지 않았다.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제재가 다 뭐? 업무정지. 소속이면 자격정지. 밑에 문제 있죠. 인장 등록 밑줄 틀린 것. 1번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업무 개시 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맞죠? 2번 등록된 인장 변 7 등록해야죠. 2번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니죠. 가로 세로 7에서 30 소속 자리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넣은 해도 똑같아요. 여기 법인은 크기를 맞춰라. 크기 제한 있나요 없나요? 법인은 7에 30 하면 안 돼요. 법인 도장은 큰 것도 있잖아요. 법인이 아닌 자만 크기 제한 있어요. 법인 4번 분사무소 밑줄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어디면 맞고 주사무소이면 법인의 인장으로만 맞지만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인장의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식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두 사람밖에 없죠. 보존이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단 말이고 인장 등록할 때도 이 서식 가져오고 인장을 변경할 때도 이 서식 가져오는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법인은 이거 가져갈 필요 없이 뭐만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된다 그 말이고. 밑에 하단에 가보시면 시군구청장 귀하 밑에 첨부서류 있나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밑줄 옆에 등록인장 인 있죠.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직접 갖다 줘도 되고
도장 찍어서 스캔 떠가지고 전자문 제출이 되는데 인장을 변경할 때는 뭘 가져오라고? 등록증 원본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등록증에 적혀있는 그 도장을 바꿔야 되니까 인장의 등록 변경 등록은 처음에 등록할 때 도장 찍어줘야 되니까 가져오고 변경 등록할 때도 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법 규정에는 없지만 서식관계 지문을 해석해서 나중에 8, 9월 때 되면 문제가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됐죠? 됐어요? 궁금하시면 몇 페이지 참조인가? 나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62페이지) 참조해서 꼭 한번 보시라고. 등록증 서식을 한번 보시라고. 거기에 등록 인증까지 다 찍혀 있다고요. 그 도장을 바꿀 때 등록증 원본 가져오고 등록증을 처음에 줄 때도 찍어서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휴업 폐업. 휴업 폐업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 책에는 없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집에 나올 건데 공법은 요약집 가지고 수업하십니까 지금? 편합니까? 세계적으로? 모르겠다. 그래도 뭐 개정법에 넣어서 책에 선생님 잡아 요약 정리하고 책이 너무 방대하니까 요약집 가지고 수업 들으시고 기출문제 푸시면 될 겁니다. 충분할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했죠. 중개업을 하려면 세무서에 가야 한가요? 가서 사업자 등록도 해요.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한다고. 이거 나중에 중개사무소 등록했는데 사업자 등록도 안 되고 하다가 걸리면 단속 떠가지고 들리면 면허세하고 제지받아요. 그럼 지금 중개업을 하다가 휴업을 하고 싶다고. 예? 그러면 휴업하고자 하는 기간이 좀 이따 보시게 3월을 초과해요. 그러면 신고해야 되죠. 30일까지 요거만 있었다고.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개업공인서 갑인데 중개사무소 등록도 하고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면 여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무서에 가서 휴업 신고도 해야 되겠죠. 법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네가 중개사무소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중개받다가 여기 싣고 싶으면 여기도 신고하라고. 휴업 신고를. 올해 이제 처음 개정된 거죠. 얼마 전에. 그러면 개업공인서 갑이 요거 휴업 신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휴업 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겠죠. 하는데 각각 가서 하는 것이 먼저 세무서 가고 등록관청하는 원칙인데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 와서 중개업 휴업 신고서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휴업 신고서를 같이 여기 제출했다고. 그러면 여기 휴업 신고 들어왔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두 개 다 했잖아 지금. 원칙 이어가야 되지만 그러면 휴업 신고서를 부가가치세법상 휴업 신고서 받은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해주면 되죠. 그러면 따로 여기는 휴업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거꾸로 개업공인중개사 여기 가서 세무서 가서 공인중개사법상 휴업하고 다 했다고. 그럼 세무서장은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통보하면 돼. 요것만 바뀐 거야. 이건 개정법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밑에 1번에 휴업 신고 있나요? 휴업 신고 일단 적어보세요. 땡땡 등록증 첨부 5.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더하기 등록증 첨부하니까 갔다 와야 되겠죠. 전자문서 신고 X. 전자문서 신고 안 된단 말은 항상 같은 말이 방문 신고는 O다 그 말입니다. 자, 휴업 신고해야 한단 말은 앞에 개설 등록 절차에서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개설 등록했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사정은 뭐하고 똑같다? 휴업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기간이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자는 것은 3월 초과 휴업이죠. 미리 신고하라 그 말이죠. 뭐 첨부하여?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라고. 며칠 전 그런 거 없이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개업 공인 중에서는 3월 초과 동그라미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둘째 줄 뒤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셋째 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 후 얼마?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자는 경우 업무를 개시하자는 것도 뭐이다? 휴업이니까 신고한다 안 한다? 해야 한다. 3번 법인의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만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별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좀 이따 서식 보시면 되고. 1번의 휴업 신고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3월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이거 등록증 첨부합니까?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요. 그럼 밑에 휴업 기간에서 휴업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휴업은 해놓고 초과할 수 없다 나오면 기간을 제한하니까 얼마요?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신고해야 한다 할 때는 3월 초과부터 신고요.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신고해야 하네요. 3개월까지는 3월 초가 아니니까 등록증 걸어두고 네가 알아서 문 닫고 등록증을 열려 있으니까 휴업 사유가 풀리면 그냥 문 열고 재개된다고. 3월 초가니까 4개월부터 신고 의무다. 5개월 신고해야 하네요. 6개월까지만 신고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무제한적으로 7개월, 8개월 신고는 원칙 안 된다고. 그런데 예외가 있다. 휴업하고자 하는 사유가 병원 가서 진단받아 보니까 수술 좀 합시다. 7개월 입원.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다. 징집으로 인한 입영. 군대 갔다 와야 되죠. 18개월 휴업 신고. 학교 갑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6개월 초과할 사유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받아주지만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한번 휴업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간 얼마까지? 6개월까지. 6개월 하고 이런 사유가 없어 6개월까지 했죠. 중개업을 하다가 또 휴업 사유가 있으면 또 얼마? 6개월 단위로. 그러면 3개월 초과하는 4개월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가져와라 그 말이죠. 가게 등록증 비었죠. 당초 예상은 4개월이 필요해서 4개월 휴업 신고했는데 휴업하고 보니까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휴업 사유가 없어졌어요. 휴업 사유가 없어졌다 그 말은 휴업 신고 기간 중에도 휴업 사유가 없어졌다 재개할 수 있게 되면 재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니면 신고 기간 4개월이 만료가 되었는데 추가 연장이 필요 없어요. 재개할 수 있다 없다? 신고 기간 중이거나 만료가 되어서 업무를 재개하려고 가게 가보니까 뭐가 비었다? 등록증이 비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 휴업할 때는 신고했어요. 등록증 걸어두고 가게 문 닫았죠. 언제든지 등록증 걸려 있으니까 등록증 찾아올 일이 없으니까 재개 신고를 할 필요 없이 문 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거나 변경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뭐 한 다음인가? 휴업 신고를 한 다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 재개 신고, 변경 신고예요. 그러면 신고 기간 중이나 만료되어서 재개할 수 있다는 거죠. 재개하려고 가게 가보니까 뭐가 비었더라? 등록증이 비었으니까 재개하려고 합니다.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재개 신고예요. 그러면 재개 신고는 등록증을 찾으러 가는 거죠. 여기 등록증 첨부하여 재개 신고한다? 있을 수가 없죠. 등록증은 이미 반납되어 있다고.
반납된 인이니까 여기 등록증 첨부하면 되고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면 돼. 그럼 재개 신고하러 간 목적이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휴업 신고 시에 반납받은 등록증을 반환해야 되겠죠. 며칠 이내에 반환할 것인가?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게 있는 게 적시 얘기예요. 적시하고 지체없이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구분해서 물어요. 시간 개념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적시죠. 재개 신고 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증 반환해야 한다할 때 적시 개념은 등록증 반환 업무보다 담당 공무원이 급하고 다른 일이 있어도 하지 말고 바로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적시요. 그 법에서는 적시를 많이 쓴다. 적시를 많이 써버리면 민원인이 가함을 질러요. 공무원한테. 니 지금 많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공무원 하겠죠. 야, 법의 조문이 적시다. 빨리 안 돌아서나. 이게 적시요. 지체 없이는 좀 기다리십시오 해야 되는 게 지체 없이야. 적시는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반환받은 등록증은 게시하면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휴업 신고를 4개월 했죠. 등록증 반납되어 있죠. 4개월이 다 끝나가는데 신고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재개를 못 하겠어요. 그 말은 휴업 사유가 길어졌다. 당초 예상보다. 그러면 신고한 기간은 지가 마음대로 못 바꾸니까 원래 휴업 신고한 기간 이만큼인데 변경을 이만큼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한다고. 여기 등록증 첨부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고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재개고 변경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록증 첨부하면 안 돼. 그러면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이런 사유이면 6개월 초과해서 변경 받아주겠죠. 이런 사유가 없으면 4개월 휴업 신고한 다음에 얼마 초과 못하니까 6개월 초과 못하는 2개월만 더 한다고. 3월 초과 휴업도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한다면 가게를 아예 접겠다고 폐업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라고. 그러면 공통점은 3월 초과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 폐업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 공통.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할 때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증 첨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들어와라 그 말이니까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만 가능하지 전자문서 신고는 안 된다 그 말이고. 여기는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신고서를 인터넷에 그냥 보내면 되겠죠. 방문도 가능하고 전자문서 가능하다. 휴업 기간 중에는 개업 공인서이죠. 폐업 신고하면 등록증 반납하죠. 좀 이따 보시겠지만 간판도 철거해야 돼. 개업 공인서 이단이다. 아닌데 폐업 신고 후에도 계속 중개업하면 누구이다?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처벌된다. 그죠? 별 내용은 아닌데 이런 걸 각각 물어서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제재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변경 신고는 중개무입니까 아닙니까? 휴업하는 게 계약할 선이요. 중개무다 그 말은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무 아니야. 이거 계약 도와주는 거 아니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는 것은 중개무가 아니니까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두 번째.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개업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업무 정지할 수 있죠. 개업 공인인증서에 대하여 업무 정지할 수 있죠. 업무 정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위반행위 유형별 6개월, 4개월, 3개월, 1개월쯤 기간이 다 있어요. 그 기간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만약에 4개월이다. 법에 정한 기간이. 그럼 2분의 1, 2달 가중해서 처분할 수 있으니까 몇 개월? 6개월. 기준이 6개월이다. 가중할 수 있다. 6개월에서 원칙 법대로 하면 3개월 가중할 수 있는 9개월 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중하여 처분해도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해. 그러면 제재 강의되어 있는 것이 이런 사유이면 부득이한 사유이면 6개월 초과하여 휴업 신고 받아주죠. 이런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개업 공인인증서가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있다고. 6개월 초과 휴업 나오면 업무정지 최대 기간 지났네. 업무정지를 넘어서야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초과 나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제재는 두 개예요.
책 보시면 120페이지에 기간 변경 재개 신고 있죠. 변경 밑줄 재개 신고 땡땡. 등록증 첨부합니까? 등록증 첨부라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하기 전자문서 신고 가능하다. 전자문서 신고 옵니다. 그죠?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은 가지고 들어와라. 전자문서 안 되고,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방문 제출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 말이고, 그거 적어 놓으시고 1번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밑줄 뒤에 기간에 뭐 변경 밑줄 하고자 하는 때는 둘째 줄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미리 신고 다 미리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 밑줄 변경 신고는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고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한데, 둘째 줄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는 뭘 첨부해야 하므로 등록증 첨부해야 되니까 뭐가 안 되고 전자문서 할 수 없다. 꼭 구분하시고. 3번에 개업 공인중에서는 휴업 기간 중 재개 신고하면 되죠. 중개업을 재개할 수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개하고 싶으면 등록증 찾아와야 되죠. 줄이면 기간 중 재개할 수도 있고 만료 재개할 수 있는데 등록증 찾아오려면 미리 신고한다 한다.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한다 한다. 등록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개 신고한 목적이 뭐니까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이니까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휴업 신고 시에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반환해야 한다. 며칠? 즉시. 밑에 02번에 폐업 신고도 땡땡. 등록증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등록증 첨부 가지고 들어와라 그 말이니까 뭐가 안 되고 전자문서 신고 X다. 그죠?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밑줄 하고자 하는 때 둘째 줄 등록증 첨부하여 끝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전자문서 신고는 인정되지 않죠. 2번에 첫째 줄 밑줄 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다. 또 언제든지 때문에 또 멈칫하신다. 그죠? 휴업 기간 중에도 내 가게를 언제 접을까 내 마음이요. 휴업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것이 휴업은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휴업하고 다시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은 결격이기 때문에 폐업은 가능하지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안 되겠죠. 휴업 기간 중에 등록이 안 된다고. 다른 가게 들어갈 수 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은 안 된다고. 휴업 기간 중은 결기간이기 때문에 지가 하고 싶은 만큼 해요.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폐업할 수 있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은 가능하지만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다른 가게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중 소속도 안 돼. 3번에 폐업 신고 밑줄. 폐업 신고했다면 지체 없이 괄호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한다. 옆에 페이지 03번에 협회 통보 및 제재 있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어디 가서? 등록관청이 신고하니까 휴업, 폐업,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통보하고? 협회 통보하고. 제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가 밑줄이죠. 신고하지 않고 휴업, 폐업, 신고하지 않고 재개, 변경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동그라미 2번 임의적 등록 취소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얼마? 6월 초가 휴업이면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정리가 휴업 기간 중하고 업무 정지 기간 중 비교되어 있죠. 넘기시고 문제가 휴폐업 밑줄 틀린 것 X. 1번 3월 이하 신고 의무가 있다. 초과일 때만 신고했지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 질병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휴업 폐업 신고는 등록증 가지고 들어와라. 전자문서 신고할 수 없다. 틀렸죠? 폐업 신고했다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죠. 재개 신고한 목적이 등록증 달라고 반환해야 한다. 며칠? 즉시. 옆에 서식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 서식 제목 보니까 좌측에 부동산 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서죠. 밑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분사무소 밑줄. 분사무소만 따로 떼어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험에 구체로 나왔던 것이 네 책 칸에 신고사항이 있죠. 첫째 줄 휴업 신고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업하겠다고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뒤에 휴업 기간 밑줄 하시고, 네 책 칸에 휴업 기간 변경 있나요? 변경도 원래 휴업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지금 변경하러 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거기도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기간이 서시간에 기간을 정하는 것은 휴업하고 변경할 때는 휴업 기간, 변경 기간을 정하지만 시험 나왔던 것은 폐업 신고를 갈 때는 폐업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문 닫겠다 그러면 거기는 폐업 기간 X입니다. 폐업 기간은 없고 폐업 일자가 언제입니다. 폐업일만 들어가. 마찬가지로 재개 신고로 들어가죠. 재개 신고를 할 때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 아니요? 언제부터 재개할 겁니다라고 뭐만 들어가면 된다. 재개 일자만 들어가면 되지 재개 기간이 있을 수가 없죠. 시험에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휴업 신고서에는 휴업 기간을 기재하고 폐업 신고서에는 폐업 기간 기재한다. 폐업 신고서에는 뭐만 적으면 되고 폐업 일자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체크하시고. 됐죠? 좀 쉬었다 하죠.